안녕하세요. 저는 광운대학교에서 로봇을 연구하고 있는 모정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웹RTC 기술과 로봇 기술을 결합했던 여러 가지 연구 케이스들을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요. 저는 한국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하면서 주로 로봇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후에는 삼성전자의 로봇 소프트 엔지니어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다가 2019년부터 광운대학교로 오게 되어서 로봇학부에서 조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보틱스 및 인공지능 연구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3명의 대학원생과 9명의 학부생들과 같이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로봇 중에서도 주로 모바일 로봇, 즉 이동 로봇을 연구를 하고 있고 컴퓨터 비전과 딥러닝 이런 쪽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거는 모바일 로봇입니다. 그래서 주행할 수 있는 로봇이기 때문에 경로를 계획하거나 아니면 위치를 추정하거나 지도를 만드는 여러 가지 모바일 로봇을 위한 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기반으로 향후에 멀티 로봇 시스템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이 가지고 있는 센서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카메라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 비전 이쪽과 그다음에 딥러닝 이쪽을 같이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웹RTC 기술은 실시간으로 통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웹 기반의 기술입니다. 특히 이 기술의 장점은 영상을 전송할 때 있어서 굉장히 낮은 레이텐시를 가질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이용해서 로봇과도 다양한 결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두 가지 제가 수행했던 연구,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로봇 텔레오퍼레이션, 그래서 로봇을 원격 조종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클라우드 로봇, 클라우드 기반의 로봇 기술, 요거에 대해서 두 가지 케이스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팀그립과 같이 수행을 했던 과제인데요. 우리가 RC카 요거를 웹RTC 기반으로 한번 원격으로 제어를 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자율주행, 이런 로봇들, 향후에 이제 그런 로봇들이 우리 생활에 많이 쓰이게 될 텐데요. 이때 이런 원격 제어 기술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왜냐면은 그 로봇이 일단은 예상치 못하게 행동을 한다거나 비상 정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유사시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 있으려면은 사람이 원격으로 이렇게 조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 로봇 레이텐시 기술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왜냐면은 로봇이 예를 들어서 한 뭐 2m per 세크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레이텐시가 1세컨드만 돼도 로봇이 비상 정지를 하기 위해 스탑 명령을 내리면은 로봇이 2m를 더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긴 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지를 바로 하지 못하고 2m를 더 가서 정지를 하게 되면은 다른 어떤 장애물이나 다른 뭐 사람이나 차랑 부딪힐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원격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로우 레이텐시가 굉장히 필수적인데 이때 웹RTC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엔비디아 제슨 나노보드 기반의 RT카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웹RTC 기술과 결합을 해서 원격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조종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이 스마트폰에 달린 요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원격 제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카메라 이 로봇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이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비디오를 스트리밍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종을 하면서 로봇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발전시켜서 올해는 이제 그 영상 요 사람이 이 핸드폰만 보고도 레이싱 시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드는 어떤 그런 기초가 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웹RTC 기술이 원격으로 제어하는 이런 데도 바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실제로 만든 로봇인데요. 이거는 2021년에 미아를 찾아주는 로봇입니다. 로봇의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한된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하드웨어가 이런 연산을 전부 다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가격도 비싸지고 성능도 많이 필요한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런 사람을 인식하거나 분류하거나 이런 거를 할 때 딥러닝이 많이 쓰이는데요. 이런 딥러닝 기술은 굉장히 인식과 분류 쪽에서 높은 성능을 나타내지만 굉장히 많은 연산량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버와 로봇이 같이 연동을 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로봇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로봇은 계속 영상을 전송을 해주고 그러면은 이 서버에서 이 스트리밍 영상을 받아서 딥러닝 기반의 인식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높은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이제 이거를 로봇을 장착할 필요가 없이 중앙에서 다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적에서 굉장히 유리한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아이가 발견이 되면은 다시 로봇에게 알려주어서 로봇이 대처를 할 수 있게 이런 프로젝트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만든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아이를 인식을 하고 아이를 이제 영상을 전송을 해주고 그러면은 서버에서 그 아이를 인식을 하면은 다시 로봇한테 알려주어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로보틱스 분야의 이제 클라우드 로봇이라 그래서 이런 서버 기반의 기술들과 로봇을 연동을 해서 향후에 여러 가지 이런 좀 로봇이 하기 어려운 좀 더 지능적인 그런 일을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그런 기술로 많이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웹RTC 기술이 그런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두 가지 로봇 텔레오퍼레이션과 클라우드 로봇 이런 두 가지 케이스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웹RTC 기술은 향후에도 로봇 쪽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로봇들이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동시에 운용이 되는 그런 멀티로봇 시스템 이런 데서는 또 로봇과 서버 간의 통신뿐만 아니라 로봇과 로봇 간의 그런 P2P 통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또 WebRTC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로봇과 로봇끼리 영상을 전송하고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럴 때도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웹RTC와 로봇 간의 기술 결합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